안녕하세요. 빔 매니저 장동수입니다. 오늘은 빔 매니저가 과연 필요한 직책일까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빔 매니저의 필요성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경험에 비춰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된 질문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최대한 빨리 답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레빗과 다이나모, 빔, 건축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유익한 강의를 제공할 예정이니 구독해 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축 분야에서는 빔 관련 일을 하는 사람을 빔 매니저 혹은 빔 코디네이터라고 부르는데요. 건설 분야에서는 빔이란 용어 대신 VDC라는 용어를 일반적으로 더 많이 사용해서 VDC 매니저, 코디네이터 혹은 엔지니어 등으로 불리게 됩니다. 참고로 VDC는 Virtual Design and Construction의 약어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빔 관련 일을 하는 이런 직책들이 있고요. 직책 이름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코디네이터나 엔지니어는 프로젝트나 부서별로 전담해서 관리하는 직책이고요. 매니저는 이 전체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작은 건축 회사에서는 코디네이터라는 직책 없이 매니저가 모든 것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크기나 시스템을 비롯한 여러 가지에 따라서 빔 매니저가 혼자 있는 회사도 있고 여러 명의 코디네이터와 한 명의 매니저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규모가 큰 회사이면서 여러 지역의 사무실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지역 사무실마다 빔 매니저가 따로 있고 회사 전체적으로 이를 관리하는 빔 디렉터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빔 매니저는 어떤 일을 할까요? 한국에서도 빔을 사용하는 회사의 경우에 빔 매니저라는 직책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요. 개인적으로 저도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여기와 다른지 궁금하네요. 어쨌든 빔 매니저는 회사에서 사용하는 레빗이나 아키캐드와 같은 프로그램을 잘 다룰 수 있으면서 빨리 도면이나 모델을 작성할 수 있으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레빗 드래프터나 모델러를 고용하면 되니까요. 또는 단순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은 외주를 줄 수도 있겠죠. 요즘은 이런 일을 하는 회사도 많고 그게 훨씬 비용적으로도 적게 되니까요. 그렇다면 각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할까요? 일부는 맞다고도 볼 수 있지만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은 빔 매니저가 아니라 프로젝트 매니저의 몫입니다. 빔 매니저가 요청에 의해 일부 관여하거나 조언을 줄 수는 있겠지만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빔 매니저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빔 매니저가 각 프로젝트의 디자인 프로세스에 관여하거나 실제적으로 모델링을 하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엄청나게 바쁘거나 인력이 부족할 경우에 잠시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빔 매니저는 일반적으로 각 프로젝트의 디자인이나 도면 생성 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도 않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일들은 회사에 빔 매니저가 없어도 해당 프로그램을 조금 잘 다루는 직원이나 프로젝트 매니저가 충분히 있다면 보완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여기서 드는 생각은 과연 빔 매니저가 굳이 필요한가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빔 시스템이 산업 전반에 정착되기 전에는 많은 회사들이 빔 매니저의 역할을 등한시하거나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기존 직원들에게 필요한 작은 업무 등을 추가적으로 하도록 시키면 되기 때문에 굳이 추가적으로 비용을 들여가면서 빔 매니저를 고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또는 단순히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기보다는 회사에 있는 기존의 직원 중에서 조금 더 프로그램을 잘 사용하는 직원을 빔 매니저로 임명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그냥 조금 직책이 있으신 분들 중에서
빈 부분을 관리하라는 의미로 그냥 빔 매니저로 임명하는 경우도 분명 있을 겁니다. 이런 모습들이 모두 과도기나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모습들이죠. 그러나 회사에서 빔 시스템을 제대로 운영하기 시작하면 그 생각이 틀렸다는 것은 실제로 일을 하지 않는 경영진도 결국 느낄 수밖에 없게 되고, 결국은 회사의 빔 시스템을 전담해서 관리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하는 전문적인 빔 매니저가 정말 필요해서 찾게 됩니다. 제가 잘 모르지만 그냥 조심스럽게 추측해 본다면 한국에서는 아직 빔 관련 직책의 수요가 그렇게 많지도 않을 것이고요. 대우도 일반 직책에 비해 그렇게 좋다고 볼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측해 보는 이유는 여기도 불과 5년 전, 10년 전에는 그랬고 빔 매니저라는 직책이 있는 회사보다는 없는 회사가 더 많았으니까요. 또는 빔 매니저라는 직책을 구하는 경우일지라도 회사에서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냥 다른 직원들처럼 건축 디자인 일을 기본적으로 하면서 빔 관련 일을 추가적으로 해주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효율적으로 빔 시스템을 운영하고 관리 적용하는 것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빔 매니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는 빔 매니저가 없어도 시스템을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조직 내 또는 건축산업 전반에 빔 시스템이 정착되기 시작하면서 빔 매니저에 대한 수요가 갑자기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조금이라도 미리 깨닫고 대비하는 회사들은 그만큼 더 앞서가게 되고요. 늦게 대응할수록 좋은 인재를 찾기도 힘들어지고 회사 프로젝트의 경쟁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프로젝트의 경쟁력에서 디자인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최종적인 도면의 품질이나 효율성을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요. 저도 처음 빔 매니저로 일하기 시작할 때는 일자리를 찾기 쉽지 않아서 그냥 디자인을 하는 건축 설계 직책으로 다시 일할까 하는 생각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제가 거주하고 있는 시카고나 일리노이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가끔씩 리크루터들에게 계속 제안이 오는 것을 보면서 많이 달라졌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여기도 여전히 수요는 많고 각 회사에서 원하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찾기는 어렵다는 뜻이 되겠죠. 만약 이쪽에 관심은 많은데 실제로 취직하기가 어려워서 주저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당장 이쪽으로 진로를 변경하시는 것보다는 현재 하고 계시는 일, 디자인과 같은 업무에 충실하시면서 동시에 필요한 여러 준비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더 빔 시스템이 정착되기 시작하면 그때 진로를 변경하셔도 늦지 않을 겁니다. 물론 그때부터 준비를 하면 당연히 뒤처질 수밖에 없을 테니까 준비는 미리 하시면서 그 상황을 기다리셔야 하겠죠? 오늘은 조금 두서가 없는 내용이기는 했지만 빔 매니저의 역할이 과연 필요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려 봤습니다.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빔 매니저의 역할에 대해서 하나씩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빔 매니저라는 역할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답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